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지금 위축된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전반적인 사회가 전부 다 위축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 코로나19를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분위기가 굉장히 하루하루 다르게 바뀌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밤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늘 취재한 내용들인데요. 일단 현대기아 자동차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뭐 미디어들한테 혹은 블로거들, 뭐 인플루언서 제공했던 시승차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승차가 꽤 많이 되는데 이 시승차라는 게 누군가가 탔다가 바로 또 세차하고 정비해서 다시 또 보내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승차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을 한 상태고요. 현대자동차의 양재동 사옥에도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조치를 내리고 있어요. 뭐 당연히 이해는 되고요.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뭐 재택근무까지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현대기아차는 일단은 이런 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직전에 코로나하고는 뭐 관련 없는 이슈긴 하지만 신형 소렌토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전 계약을 받으면서 가격을 좀 잘못 고지했던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계산을 하고 가격대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그 표에는 가격대가 하이브리드 보조금 적용 후, 전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 가격대가 사실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은 올라갈 게 뻔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떤 사전 계약자 약 2만 명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보상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사전 계약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하이브리드의 혜택을 보상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만 대 정도에다가 대당 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수백억 원대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사전 계약인지라 요것을 진짜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큰 차종에 대해서 이렇게 뜻밖의 비용을 집행한다는 거가 좀 시작부터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저희가 좀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 결과가 나오면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초기 구입 단계에 들어가는 세금 면제 혜택만 지금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친환경차 혜택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문제없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에 적합하는가는 일단 오케이가 됐고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연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게 걸린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일단 확정은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르노 삼성 자동차 얘긴데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이미 기자들한테 초청장까지 다 왔어요. 왔다가 오늘 취소된다는 안내를 또 받았는데 3월 3일 날 시작하기로 했던 XM3의 신차 발표와 시승 행사, 신차 발표를 하고 동시에 바로 시승을 한다는 거죠. 그 행사가 좀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어차피 3월 9일이던가 10일부터인가는 신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더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팔리겠느냐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케줄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차 발표 방법을 좀 바꾸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보통 이런 정도의 신차를 출시하면은 국내외 뭐 한 100여 개 매체들이 오게 되고 거기에 인플루언서, 뭐 유튜버 이런 분들이 오면서 수백 명이 모이게 되는데 이거를 날짜를 잘게 쪼개서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금 플랜을 다시 다 변경을 하고 있다고 해요. 쉽지 않은 계획일 텐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신차 출시를 준비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XM3는 사실상 2720이나 되는 굉장히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소형 SUV라고 부르기에는 좀
굉장히 큰 덩치가 됐죠. 거기다가 1.3 터보 가솔린 엔진에다가 개트락의 7단 변속기를 집어넣으면서 1.6 모델이나 1.3 모델 모두 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3km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취재하면서 좀 확인한 얘기인데 좀 더 이 얘기들은 자세한 XM3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취재를 한 다음에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의 사전 계약을 시작했는데 오늘로 4일째, 그러니까 나흘째 됐거든요. 그런데 3,000대 정도 사전 계약이 됐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수치인데요. 뭐 그 바로 직전에 했던 소렌토가 18,000대 뭐 이렇게 나왔고 그랜저도 뭐 만 몇천 대 이렇게 나왔었어 가지고 이 3,000대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기아 자동차 셀토스 같은 경우도 계약 기간 총 합쳐서 사전 계약이 3,000대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이 XM3의 사전 계약 대수는 꽤 괜찮은 편인 거예요. 히트를 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르노 삼성 자동차가 작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7,000대 정도 판매를 하던 규모를 가진 회사인데 그것도 뭐 마지막 12월에는 QM6가 상당히 크게 역할을 하면서 올린 숫자인데 사실상 이렇게 3,000대 사전 계약은 굉장히 좋은 반응이죠. 반면에 또 노조에서는 고정급여 인상을 이유로 지금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 XM3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신차 출시를 하게 됐네요. 근데 뭐 차는 뭐 지금 나온 걸로 봐서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수입 자동차 얘기들인데요. 일단 뭐 수입 자동차는 많은 행사들을 취소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려고 했던 페라리의 신차 발표, 그다음에 다음 주로 예정됐던 람보르기니, 그리고 BMW가 일찍이 취소한 1 시리즈에 대한 행사들이 있었고요. 이런 행사들을 뭐 전면 취소하기로 했어요. 여기 뭐 미디어들이 못해도 뭐 몇십 명, 뭐 몇백 명 이렇게 올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 취소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연기라고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으로만 보여드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방법을 바꾸는 회사들도 있고요. 뭐 페라리 같은 경우는 전 시장에서 소규모, 람보르기니도 예약을 받아서 전 시장에서 소규모로 한정된 시간만 공개하는 그런 행사로 변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당분간은 교회나 이런 곳에서 인터넷으로 라이브를 하듯이 이 자동차 업계도 그런 쪽의 발표가 불가피한 것 같아요. 인천 영종도에 있던 BMW 드라이빙 센터 역시도 휴관을 한 걸로 확인을 했어요. 자동차 업계가 하루하루 상황이 변하는 만큼 이거를 뭐 어떻게 예측 이런 것들을 하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 됐고요. 이 업계에서는 뭐 영업하는 일선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고 그만큼 계약 대수도 줄어들 테고요. 그런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르노 삼성이 XM3를 온라인 판매, 사전 계약을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에 꽤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이버 페이로 계약금을 결제할 수 있어서 네이버나 르노 삼성의 홈페이지에서 사전 계약을 받는데 이게 밤 시간대에도 계약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통한 계약도 이루어지면서 좀 새로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바 모터쇼 얘긴데요.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3일부터 미디어 발표 프레스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도 사실 오토캐스트가 국내외 모터쇼를 거의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다니는 편인데 이번 제네바 모터쇼는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역시나 코로나19 때문이고요. 가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지금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포기를 했고요. 사실상 어제 오늘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인이 입국할 경우 2주 정도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출장 가는 입장에서는 제네바 모터쇼 뭐 2주 전에 갈 수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모터쇼는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모터쇼에 출품하게 되는 회사들도 고민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기아 자동차가 소렌토를 거기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의 관계자들도 많이 가게 되고 한국의 기자들도 많이 가게 되니까 여럿이 거기서 뭐 제네바의 한 식당이 시끌벅적할 정도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올해는 그런 거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최소 인원만 보내기로 했고요.
그리고 유럽 현지법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네바 모터쇼 현장에서도 모터쇼 분위기가 좀 바뀔 걸로 예상이 되는데, 프레스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딱 몰려서 앞에서 누군가 발표하는 내용을 듣는 행사, 이런 게 없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굉장히 크다고 해요. 모터쇼 발표에서 그냥 차만 공개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여유 있게 좀 보고 가라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뭐 자동차 업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초반에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뭐 공장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뭐 완성차는 아니지만 그 부품을 공급하는 벤더들에서 일부 확진자가 나오면서 공장이 셧다운되는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포터를 생산하는 울산 공장 같은 데서 뭐 그런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빨리 이것들이 해결이 돼서 뭐 정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알아본 자동차 업계 소식은 이 정도 되겠고요. 오토캐스트도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사무실에 잠깐 나와서 이런 뭐 녹화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사실 시승차도 몇 개 저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 다 취소를 해서 돌리보내기로 했고요. 당분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갖고 있는 차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년째 회사 차로 구입해서 갖고 있는 카니발 가솔린 모델 리뷰를 한번 좀 할 예정이고요. 이다정 기자가 타고 있는 뭐 코나에 대한 리뷰도 이어질 것으로 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보내드리면서 좀 자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뭐 내일부터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